네, 지난 밤사이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2% 이상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 지수 지난 1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2%에서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뛰어 올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예,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주가가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밤사이에 갑자기 이런 상승세가 멈추고 오히려 다우 지수는 2.2%, 2.06%, 그리고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는 2.50% 떨어졌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하루 낙폭으로서는 가장 큰 것입니다. 자, 잘 나가던 뉴욕 증시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지금 미국 금융시장 사정이 조금 수상치가 않습니다. 1월 달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 이를테면 신규 고용자,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고 네. 소매 판매는 3.0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일자리도 늘어나고 네. 소비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높다는 겁니다. 예. 물가도 CPI, 물가도 똑같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더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이라는 분 아시죠? 연준 예. 의장 아닙니까? 예, 그분 요즘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인데요. 물가를 억제하는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 양반 고민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긴축의 속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긴축의 칼을 지금 칼집에서 다시 지금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을 한 겁니다. 국채금리는 올해 들어서 14%나 올랐습니다. 예.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자금이 급등이 마르기 때문에 이것이 뉴욕 증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환율도 미국 달러 가치가 한동안 안정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달러 가치가 치솟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1,300원 돌파해버렸죠. 네네. 이런 금융시장에 조금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많이 보면 미국 관련 그 뉴욕 증시 관련 기사 보면 월마트 나오고요, 홈디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업체들의 실적이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 미국에서는 뭐 웬만한 백화점 없이는 살 수가 있어도 네. 월마트나 홈디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의 생필품으로 돼 있어요. 네. 대부분 소비재는 월마트에서 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뭐 롯데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그러지만 거의 미국은 월마트가 시장을 평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미국의 소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아, 지표군요. 바로 바로메타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월마트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나쁘다.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데 이번에 아주 공교롭게 아주 예. 재밌는 것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그렇다면서요? 예. 예. 홈디포도 실적 좋게 그래요? 나왔어요. 둘 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와르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번 나온 실적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번 분기가 월마트는 11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11월, 1월, 2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 미국에 땡스기빙이 들어있고 네. 또 크리스마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덤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긴 했는데 예.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CNBC 같은 미국의 이 방송 언론에서 예. 지금 당장은 좋지만 올 한 해 월마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네. 거기다가 홈디포라는 회사. 홈디포는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려면 홈디포로 가면 돼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담배 피기 위해서 베란다에 뭐 난간에 같이 있는 요새 그럼 욕 먹어요. 예,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 근데 미국은 가정집이 많고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네.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집에
생기는 고장 이걸 전부 홈디포에서 건자재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게 만나는데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긴급한 불효불급한 이 수요가 더 많은 곳이죠. 예. 그런데 홈디포도 올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아하 한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예. 뭐 일각에서는 노 랜딩이라고 해서 이제는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미국 경제가 공중에 계속 떠 있는 잘 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니다. 월마트나 홈디포를 보니까 미국 경제가 추락할 것 같아. 이런 공포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술주가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는 가중되고 예.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도 있다. 물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주가 하락폭은 올해 뉴욕 증시 오른 데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아주 조금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 오른 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완전히 봄은 온 것은 아니다. 언제 덜컹할지도 모른다. 예. 2월 이후에 3월 추위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이런 공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곧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제롬 파월도 언급을 하겠고 그리고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많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이제 곧 그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금리도 결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하신 말씀 예. 디스인플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계속은 되지만 예. 그 인플레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디스인플레 선언을 혹시 기억하시죠? 예, 예. 그게 되게 예민했잖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이. 그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를 선언하면서 예. 뉴욕 증시 우리나라 주가도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란 말을 2월 초에 예.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연준 의사록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회의록이거든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제롬 파월 혼자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모두 12명의 정책결정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자회견은 제롬 파월밖에 안 했는데 제롬 파월이 과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발언한 것이 예. 제롬 파월 개인 의견이었느냐 아니면 나머지 12명하고 합의를 한 의견이었느냐. 만약에 개인 의견이었다면 예. 이것은 제롬 파월이 성급하게 디스인플레를 선언한 것이다. 그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예. 분위기가 좀 팽배돼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연준 110년 역사상 경제학자가 아닌 유일한 사람입니다. 변호사예요. 네. 그런데 뭐 변호사라도 경제를 잘 알 수가 있지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위반을 해서 좀 시장에 너무 좋은 기대감을 줬던 건 아닌가. 예. 이것을 이번 FOMC 회의로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제 공개되니까 오늘 밤에 나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 연준 회의록을 보면 다음 달에 또 FOMC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에 대한 대충의 사전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오른팔이 지금 테이블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른팔을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 보자면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들어도 그 지수가 높으면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1월 기준으로 이번에 나온 지표가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하면 예. 주로 우리 GDP가 얼마냐, GNP가 얼마냐, 수출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이거부터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은 국가 전체의 문제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개인의 생활은 사실은 GDP하고는 조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예. 개인은 당장에 내 소득은 지금 제한돼 있는데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예. 난방비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게 직격탄을 맞는다고요. 그렇죠. 딴 사람들 뭐 평균 내봤자 뭐예요? 내가 들어오는 게 다른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를 일단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고용 사정. 내가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예.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실업자가 된다. 이러면 그야말로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취업하기가 좋으냐.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네. 이렇게 실업률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니까 실업률 플러스 예. 물가 상승률 요것을 이제 MI 인덱스라 해서 미즈리 경제적 참사라는 그런 뜻에서 MI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 사정은 안 좋고 특히 예. 한국의 경우에는 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아직도 고용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벌써 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만 높은 게 아니라 실업률도 오르고 문자 그대로 경제 호통 지수가 뛴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상해 볼 때 예. 앞으로 당분간 더 뛰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채권 전문가의 66%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요. 예.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는 동결 쪽으로 방향을 뭐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부가 우리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경기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다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경기가 떨어졌으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몇 가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대 인플레가 다시 높아졌는데요. 자, 인플레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오전에 아이스크림이 100원이고 오후에 150원이면 엔카님은 언제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전에 사죠. 많이 사놓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물가에는 가장 안 이미 좋은 오른 악재인 거네. 겁니다. 예. 그런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왜 올라가느냐? 공공요금 때문에요. 택시 요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방비도 올랐다. 물가 더 올라갈 것이다. 바로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이거 물가 당분간 더 올라가겠네. 예. 이런 바람에 지금 좀 상당히 신중하게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하나.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금리를 좀 더 미국은 한 번 더 올리는 건 확실시 돼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상 폭을 0.25가 아니라 0.50으로 빅스텝으로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우리 환율이 또 오르니까 네. 그런 고민이 지금 상당히 깊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 전문가 얘기가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66%, 예. 올릴 것이다 33%,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금통위원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갈리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채찍질이 지금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뭔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데 금융당국도 지금 뭐 미래 너네가 변화하는 게 무슨 중요하냐, 바로 당장의 변화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정부가 말했는데 당국이 이게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건지. 예, 이제 흔히 우리가 독과점을 얘기하는데요. 예. 독점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먹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과점은 2명, 3명인데 사실상 걔들이 담합하면 예. 시장을 농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적 농단을 우리가 흔히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독과점이 되면 자기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이윤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예. 자기한테 유리한 가격은 최대로 올리고 불리한 것은 최대로 낮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은행의 예대 금리가 그런 겁니다. 예금 금리는 낮추고 예. 대출 금리를 올리면 눈 감고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은행이 하는 행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놓고 그 번 돈으로는 성과급 잔치하고 퇴직금 잔치하고 펑펑 쓰고 있다. 국민들은 금리 인상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고치자. 예. 과점 체계를 일단 깨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개 은행이 시중의 금융 상품 또 대출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들끼리만 저녁에 식사하면서 내일 금리 올리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은행이 정부가 허가를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점을 깨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챌린지 은행 같은 걸 좀 만들자. 영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좀 은행을 하게 해줘서 경쟁자를 좀 많이 만들자. 만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지금 어항에 예. 큰 고기들이 설렁설렁거리면서 생산성 향상은 안 하고 네. 누워서 자그마한 고기들을 입에 들어오는 것만 벌렁벌렁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메기를 좀 풀어서 예. 메기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깜짝 놀라서도 막 도망가죠. 예. 막 이렇게 뭐 움직이고. 그래서 그 큰 은행들이 이제 메기가 오면 우리도 금리 낮춰줄게. 우리도 생산성 향상할게. 이걸 좀 유도해보자는 그런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